치매 걸린 어머니가 매일 찾아가던 낯선 집, 그곳의 정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기막히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가 매일 찾아가던 낯선 그 집의 그곳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63세로 많지 않은 연세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어요.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신다거나 제 이름을 잠깐 못 떠올리신다거나 그런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시더니 이제는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어요. 어떤 날은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시고 경계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점점 다른 건 다 까먹으시면서도 어머니가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어디론가 나가시려고 하는 거였어요.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침마다 어머니는 작은 검은색 핸드백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항상 손수건과 사탕 몇 개, 그리고 낡은 지갑이 들어 있었어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빗으신 채로 마치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산책을 하시려는 건가 했는데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초조해 하시면서 시계를 자꾸 보시고 늦었다고 혼잣말도 하시고 엄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가세요?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애매하게 웃으시며 우리 집에 가야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집이 여기인데 어떤 집을 말씀하시는 건지,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치매 때문에 길을 잃을까봐 걱정되어서 저는 처음엔 어머니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하시고 심지어 울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몰래 뒤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평소처럼 나가시려고 준비하실 때 저도 몰래 따라 나섰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못 보시도록 충분히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거든요. 어머니를 따라 나서니 우리 동네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3개를 지나 큰 길을 건너서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셨어요. 놀라운 건 걸음이 느리신데도 방향을 전혀 헷갈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치 40년간을 매일 다닌 길처럼 확신에 찬 발걸음이었어요. 중간에 길을 잃거나 멈춰서 생각하는 일도 없고 심지어 신호등에서도 정확히 언제 건너야 할지 아시는 것 같았어요. 40분 정도 걸었을까요? 우리 집에서는 정말 먼 거리였어요. 낡은 단독 주택들이 늘어선 조용한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것 같은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였어요. 어머니는 그중 한 집 앞에서 딱 멈추셨습니다. 슬래트 지붕에 낡은 붉은 벽돌로 된 단층 집이었어요. 집은 확실히 오래됐지만 정리는 잘 되어 있었고 작은 마당에는 고추와 상추, 깻잎이 반듯하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대문 옆에는 장독대도 몇 개 놓여 있었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어머니가 그 집 대문을 당연하다는 듯이 열고 들어가시는 거였어요. 열쇠도 없이 그냥 문고리를 돌리시더니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가셨어요. 아이고, 또 왔네 저분. 매일같이 오시더라고. 참 안타까운 일이야. 이웃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어머니가 이미 여러 번 이 집에 다녀가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급히 어머니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있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걱정되었거든요.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저는 처음 와보는 곳인데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현관에 놓인 신발장의 위치, 벽에 걸린 거울, 심지어 바닥의 타일 패턴까지도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시더니 신발장 위에서 낡은 슬리퍼를 꺼내 신으셨어요. 마치 그 슬리퍼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것처럼요. 그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낮은 탁자, 그리고 구형 TV가 있었어요. 벽지도 몇십 년 된 것 같았고 바닥은 리놀륨이 깔려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1980년대 집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탁자 위에서 리모컨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TV를 켜시더라고요.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 TV 채널도 능숙하게 돌리시더라고요. 정말 수십 년간 살던 집처럼 모든 게 익숙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신 자리가 딱 맞더라고요. 소파에는 사람이 오래 앉아서 생긴 움푹한 자국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앉으신 자리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어디 갔나? 점심시간인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 남의 집인데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점심시간이라고 하시면서요.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신 건가 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TV를 보시다가 부엌으로 가셨어요. 부엌도 정말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낡은 가스레인지와 작은 냉장고, 그리고 나무로 만든 찬장이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찬장을 열어서 컵을 꺼내셨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시며 뭔가를 찾으시더라고요. 냉장고 안에는 반찬들과 우유, 계란 등이 들어있었어요. 누군가 살고 있다는 증거였죠. 어머니는 우유를 꺼내시더니 컵에 따르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혼자 뭔가 하고 계시는 동안 집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혹시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거실을 다시 둘러보니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엔 젊은 시절의 어머니 사진이 있었거든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서 있는 남자분들이 그 순간 번개같이 깨달았어요. 저희 아버지와 친할아버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어려서 잘 기억은 안 났었는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분명했어요. 사진 속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많이도 닮았고 두 분 다 정말 젊고 잘생기셨더라고요. 다른 액자들도 하나씩 보니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 사진,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어린 저까지 찍힌 가족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특히 제가 2~3살 정도로 보이는 사진에서는 할아버지가 저를 업고 있는 모습도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저의 어린 시절 사진들도 걸려 있었어요. 첫 돌 사진, 자전거 타는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까지. 그제서야 완전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었던 거예요. 서재 쪽으로 가보니 책장 위에는 제가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들도 있었어요. 정말 오래전 기억이었는데 여기서 보니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수아도 이렇게 작았는데. 어머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손으로 사진 속 제 모습을 쓰다듬으시면서요. 치매로 지금의 저를 가끔 못 알아보시면서도
어린 시절에 저는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치매로 최근 일들은 기억 못 하시지만 이곳에서의 행복했던 기억만은 어머니 마음 깊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일 이 집을 찾아오시는 거였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유치원 때, 그러니까 6살 때 이혼하셨어요. 그 당시 저는 너무 어려서 정확한 이유는 몰랐어요. 다만 어른들이 자꾸 싸우시고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짐을 싸시더니 집을 나가셨어요. 그 후로 어머니와 저는 이 집을 떠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당시 어머니는 제게 아빠는 멀리 출장을 가신 거야 라고만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혼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다른 일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셨거든요. 저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흐릿해졌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시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보면서 왜 아버지는 도와주지 않으시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아버지에겐 원망이 있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가끔 물어봐도 그냥 잊고 살자고만 하셨고 이 집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곳에 대한 기억이 묻혀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가 매일 이 집을 찾아오시는 걸 보니 아무리 힘든 시간이었다 해도 이곳에서의 추억만은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특히 가족이 모두 함께 있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수아야, 아빠가 많이 늦으시네. 배고프지 않아? 어머니가 저를 보며 아빠를 기다린다고 배고프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걸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저에겐 없었으니까요. 저에겐 아빠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하고 아버지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치매 때문에 현재는 잊으셨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가족이 함께 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머니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이곳이 집이고 아버지와 어린 저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일 이 집에 와서 그 젊은 시절의 가족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쇠로 된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였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드디어 집주인이 오신 건가 싶어서 어머니를 데리고 얼른 나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TV에서 시선을 돌려 현관 쪽을 바라보시며 반갑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마치 누가 오는지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누가 오시는 건가요? 하고 현관 쪽을 보는데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마트 봉지 2개를 들고 들어오시는 할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머리는 완전히 새하얘지시고 허리도 조금 굽으셨지만 분명히 제 친할아버지셨어요. 할아버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시며 다녀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 것처럼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오시다가 저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수아야? 내가 여기 왜? 어떻게 왔니? 저를 보고 놀라시는 할아버지는 아랑곳 않고서는 엄마는 할아버지를 보시며 안도의 얼굴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늦었네요. 장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점심 뭐 먹을까요?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시더니 전혀 놀라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치 이미 예상하고 계신 것처럼요. 응,
오늘은 고등어가 싸서 사왔어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하시면서 마트 봉지를 부엌으로 가져가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20년 넘게 거의 만나지 못했던 친할아버지가 여기서 살고 계셨고 치매 걸린 어머니가 매일 찾아와서 친할아버지와 마치 부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내고 계신 거잖아요. 아버지도 없는 집에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슨 일인 건가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거실로 앉히시더니 차를 끓여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이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대요. 아버지가 이혼 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으시고 어머니와 저도 떠난 이 집을 팔지 못하고 계속 비워두고 계셨다가 은퇴 후에 다시 돌아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몇 개월 전부터 어머니가 가끔씩 찾아오신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몰랐던 많은 진실들이 있었거든요. 먼저 아버지도 어머니와의 이혼을 정말 많이 후회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엔 서로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강해서 작은 문제들이 점점 커져서 결국 헤어지게 됐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때의 선택들을 후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아버지는 당시에 사업이 잘 안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서도 자주 예민해지셨대요. 어머니와 자주 다투게 되고 결국 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하셨을 때 아버지도 홧김에 동의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이혼 후 혼자 살아보니 가장 후회되는 것은 가정을 지키지 못한 거였다고 하셨어요. 이혼 후에도 양육비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꾸준히 보내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어머니와 저의 소식을 간간히 듣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도 알고 계셨더라고요. 할아버지도 걱정이 많으셨대요. 제가 많이 힘들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도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 저희 식구와 같이 사실 때가 가장 행복하셨었대요. 그래서 이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고 계셨더라고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처음 이 집에 오셨을 때는 정말 놀라셨대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와 자신을 남편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또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줘야 할지 몰라서 많이 난감하셨었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치매 때문에 시아버지인 자신을 남편로 착각하고 행복해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받아주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아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진작 도와주지 못해서 엄마 치매 걸리고 얼마나 힘들었니?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할아버지도 그동안 손녀를 그리워하셨다는 걸 느꼈어요. 수아야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먹고 싶은 거 말해봐. 엄마가 만들어줄게.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시며 저녁 메뉴를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치매로 인해 현재의 시간은 잊으셨지만 어릴 적 가족이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의 기억 속에서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 기억 속에서는 저희가 여전히 함께 살고 있고 매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인 거예요. 그날 저는 할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20년 만에 3명이 함께하는 식사였거든요. 할아버지가 직접 고등어를 구워주시고 어머니는 반찬을 이것저것 챙겨주시면서 많이 먹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할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살아오신 이야기도 듣고 서로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른이 된 지금 보니 당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 후로 저희 가족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그 집을 찾아가세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안심이 돼요. 저도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려서 어머니 상태에 대해 공유해드리기도 하고요. 할아버지는 딸을 돌보는 심정으로 치매 걸린 며느리를 손녀인 저를 대신해서 돌봐주고 계세요. 저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많이 위로도 되고, 엄마가 치매에 걸린 후 혼자서 무섭던 마음도 이젠 할아버지가 계셔서 든든한 울타리처럼 느껴져요. 두 분은 매일 함께 장을 보러 가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TV도 같이 보세요.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옛날 드라마 재방송을 틀어주시고 어머니는 할아버지 옷을 빨아서 널어주시기도 해요. 마치 신혼시절로 돌아간 것처럼요. 물론 어머니는 치매로 인해 어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세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인내심을 갖고 다시 설명해드리고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려요. 저도 이제는 주말마다 그 집에 가요. 세 명이 함께 식사를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동네를 함께 산책하기도 해요. 어렸을 때 기억 속에 그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치매가 더 심해지기 전에 함께 여행도 다녀오고 싶다고 하세요. 가장 놀라운 건 어머니의 치매 진행 속도가 조금 느려진 것 같다는 거예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록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해 보이세요. 어제도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함께 채소를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상추 잎을 하나하나 따주시고 할아버지는 물을 주시면서 올해 고추가 잘 됐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치매라는 게 모든 걸 앗아가는 무서운 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머니에게는 오히려 가장 소중했던 기억들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 같아요. 가족의 사랑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소중한 기억 말이에요. 지금도 어머니는 매일 아침 9시에 그 집을 향해 걸어가세요. 하지만 이제 그 걸음에는 불안함이 아니라 설렘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설렘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해해요. 어머니가 매일 찾아가던 그 집은 단순히 과거에 살던 집이 아니라 사랑이 살아있는 집이었다는 걸요. 시간이 흘러도 기억이 흐려져도 진짜 사랑만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저희 어머니가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소중한 사람과 멀어져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언젠가는 기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가 이 사연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은 모든 것을 넘어선다. 심지어 시간과 기억의 벽까지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